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동고등학교 진학담당부사 윤상형입니다. 뭐지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가을 개편을 맞아서 선생님이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네. 결정적 코치셨던 윤상형 선생님께서 저와 공동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옆에 와주시니까 좀 든든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께 더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저도 이제 김혜지 아나운서와 공동 진행을 맡게 돼서 이제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욱더 현장감 있고 또 이제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새롭게 바뀐 게 있는데요. 새로워지고 다양해진 1:1 상담 시스템을 준비를 했고요. 또 매주 월요일에는 학생들의 학과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학과를 부탁해 신설 코너가 생겨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롭게 바뀐 기상대가 진로 진학을 고민하는 여러분들께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 선생님 이제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일선에 계신 선생님 똑같으실 텐데 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수능 한 달 앞으로 폭풍전야 이런 분위기고 내년 입시가 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7학년도 예비고3 여기는 또 학부모님들이 설명회를 많이 요청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중간고사를 마친 학교들도 있고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한창 치르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요. 이정희 선생님 학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뭐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미 중간고사는 끝났고요. 네. 그리고 뭐 내일이 또 수능을 한 달 앞둔 정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마지막 점검할 수 있는 10월 학력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오늘 뭐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정리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저희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단장한 만큼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입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신청은 TBS 홈페이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과를 부탁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입니다. 네네. 학과 선택이죠. 맞습니다. 이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선택해야지만 자신의 역량도 높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취업에서도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과를 부탁해 오늘 첫 시간에 교대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제 희망 직업을 조사해 보면 이제 계속해서 몇 년간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또 이제 학과 선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거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2016학년도 이번에 수시 지원에서도 학교보다는 이제 학과 위주의 선택이 좀 많아졌거든요. 이제 이런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하규 선생님, 네. 이런 특징이 어떤 기업의 채용과 좀 연관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어떤 기업들의 인재 채용 기준을 보면 뭐 단순한 대학의 수준이나 학생들이 다니면서 어떤 스펙 이런 것 보기보다는 지원자의 학점 또 인성 가장 중요한 전공에 대한 안성도를 비중 있게 평가하는 추세로 좀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모 기업, 대기업인데요. 채용 기준의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저희가 살펴보니까 1순위가 학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전공 관련된 자격증이었고요. 그다음에 3순위는 이제 대학 내에서 어떤 전공 활동 내역이나 증빙 서류, 그다음에 4순위가 어학 성적, 5순위는 대인 관계 능력을 포함하는 자기소개서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는 결과적으로 전공 관련된 학과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대학도 중요하겠지만 전공 관련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을 반드시 정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어떤 최고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대학 선택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교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전국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시잖아요. 이렇게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궁금해하는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기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느냐인데 수시에서는 교과 성적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또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느냐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대 특징이 면접이 많은데 면접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도 있고요. 또 졸업한 다음에는 임용률이라든지 취업률, 또 다른 학과랑 다르게 교대는 들어가게 되면 졸업했을 때 문이 좁지 않느냐 이랬을 때 교사 외에 다른 직업에 어떻게 종사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궁금증 베스트 3를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는요. 초등 임용고시 경쟁률은 얼마나 높나요? 였고요. 2위는 교대는 성적이 얼마나 높아야 들어갈 수 있나요? 마지막 3위는 교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였습니다. 교대 희망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 베스트 3 살펴봤는데요. 1위부터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초등 임용고시 경쟁률은 얼마나 높나요였는데요. 네. 선생님 좀 풀어주시죠. 네, 먼저 지역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전국에서 선발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학의 임용률 추세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역 교육청별로 선발 인원과 경쟁률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일단 뭐 서울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인데 16학년 모집 인원이 960명을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경쟁률은 15학년도 2.7대 1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인천 순으로 나오는데 역시 경기도 지역도 인원이 1,736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다음에 충북이 한 415명 정도, 경쟁률은 0.88대 1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이제 전북, 전남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가 552명 선발 인원에 이제 전년도 경쟁률이 한 0.98. 그다음 광주는 인원이 많이 줄었죠. 네. 줄면서 역시 그 경쟁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2.61대로 좀 높아졌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화면인데요. 여기는 이제 경남, 부산, 강원, 세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산과 세종을 좀 살펴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좀 줄었고 경쟁률이 1.9대 1. 그러나 세종 같은 경우에 150명에서 70명으로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한 2.52대 1로.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3대 1까지 넘어가지 않지만 2대 또는 1대 1, 또 1대 1이 안 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학별로 임용률이 높은 대학 몇 군데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대도 있지만 일반 대학 가운데서 이제 3개 대학입니다만 초등교육과가 개설된 대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위 5개 임용률인데 2011년도랑 비교하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단 제주도의 초등교육과가 95%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2, 3위는 전주교대, 청주교대, 그다음에 4위와 5위는 공주교대와 진주교대 보여주고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11년도보다는 14년도에 상당히 그 임용률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보니까 이제 모집 인원의 증감이 조금 변동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본인이 속한 또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어떤 그 모집 인원을 좀 알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교대는 성적이 얼마나 높아야 들어갈 수 있나요? 였거든요. 네. 자, 하기성 선생님, 교대 합격선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먼저 교대 합격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교대만의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대 수시 전형의 특징을 보면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논술 전형을 치르지 않는다. 네. 반대로 이제 논술은 없지만 수시하고 정시 모집 대부분 대학이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정시 전형에서 대학별로 수능 반영 비율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 대학은 이제 교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의 반영 비중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교대에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떤 특정 영역에 잘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못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될 것 같죠. 고른 성적의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또 면접을 위한 대비도 우리 친구들이 좀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대가 이제 정시 가면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 군에서 각각 한 개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대는 대부분 나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선호도가 높은 교대를 몇 군데 좀 예를 들어서 전형의 특징하고 합격선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대학의 3개 대학을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서울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입니다. 전형 이름과 모집 이름 참고해서 보시고, 전형 방법 가장 오른쪽 칸에 나와 있는 데 보시면 대부분 이제 1단계, 2단계 전형을 실시하고요. 1단계에서는 교과로 일정 배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2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면접을 보고 있다. 이런 특징을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서류 면접 평가하는 대학
중심으로 제가 3개 대학 준비했는데 역시 경인교대, 서울교대, 그다음에 한국교원대가 초등교육과 있는데요. 일단 전형 구분과 전형명 또 모집인원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전형 방법은 교과 전형하고 좀 다르죠. 1단계, 2단계이긴 합니다만 1단계가 서류이거나 아니면 교과하고 서류를 1단계 통과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공주교대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합격선 좀 제가 살펴드릴 텐데, 자, 공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추천 전형 이렇게 선발하는 전형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린 교과와 출결 이걸 뽑는데 그 가로에 보면 교과 환산 약 1.76 등급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의 환산 점수로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이 정도 내신선에서 합격한다. 그 다음에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높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약 1.3 등급. 그 다음에 여학생들의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신의 평균 등급이 한 1.21 등급으로 남자보다는 좀 높게 형성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청주교대인데요. 청주교대 같은 경우 합격선이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이 역시 가로 안에 보시면 400점 만점으로 1단계 통과하는데 교과가 한 1.4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 일단 교대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 합격선입니다.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역시 여기도 학생부 교과가 20점 만점, 면접이 또 50점 만점 이렇게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는 한 1.75 등급 정도 돼야지만이 합격선에 든다는 거 우리 학생들이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이제 1등급대를 생각을 하면 되니까 네. 매우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들과 이제 전형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에 저희가 앞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학 상담을 받았던 교대에 입시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네네. 그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서 교대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한번 저희가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저희 지금 여기에 학위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교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오늘 속시원히 좀 물어보시죠. 네. 교대를 진학하는 거랑 일반 학교에 가서 교직을 이수하는 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교육대학교는 이제 우리 친구가 명확한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 게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원이 되는 거고요. 일반 대학에 가서 뭐 사범대를 가거나 아니면 교직이수에서 한다라는 건 이제 중등교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초등교육 과정이 설치된 대학은 없는데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특징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이하여자 대학교 우리 학생이니까 초등교육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진로상의 문제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사범대하고 일반학과의 교직이수 비교하자면 교직이수뿐만 아니라 별도 전공학습을 해야 하는 일반학과에 비해서 사범대가 좀 더 유리하다. 만약에 중등교원이 되겠다면 이런 점도 우리 친구가 알아둬야 되고요. 중등교원도 역시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 비해서 일반학과 교직 이수자의 합격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교대를 가는 건 초등교원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일반 대학으로 가서 뭐 사범대나 아니면 교직이수관 학과가 개설돼 간다라는 건 중등교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거지만 학생이 꼭 알아둬야 하는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드렸습니다. 앞으로 준비 잘해서 꼭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대는 이제 대부분의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선생님이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가 3위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면접에 대한 이제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 일반 대학, 일반 학과를 가는 거하고 교대 가는 건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우선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 세 번째로는 교사로서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자질, 이걸 어떻게 진정성 있게 어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뭐 수능 공부, 내신 관리, 비교과 관리하면서 면접 대비를 별도로 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움 많이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별도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활동을 하면서 교대 면접 이것 대비하는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게
또 기본적으로 교내 발표대회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니면 토론대회나 토론 프로그램 또는 네. 토론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희망하는 교사의 상, 어떤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 학생들이 좀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서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서 본인의 장단점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것도 저는 우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 관련된 좀 기사나 신문 기사죠. 그다음에 사회에 돌아가는 시사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리스트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도서를 통해서 어떤 본인의 의견을 갖다가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왕따 라든지 뭐 청소년 문제, 뭐 자살 문제 이런 것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말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글로 정리해서 원고 형태로 작성해서 이걸 발표하는 어떤 발표 연습이 곧 면접 대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면접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부분은 학교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발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직을 희망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직업과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직으로서의 인성 이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내용적인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달라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심각한 취업난을 고려한다면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임용 경쟁률이 낮고 또 이제 교사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장 큰 매력이 이제 직업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선생님 보시기에 교대에 대한 인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예. 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교대를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목표가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교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사 이외에 다른 진로로 나간다면 어느 진로가 좋을까요? 예. 일단 그 교대가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드리면 예. 이게 그 선호도 면에서는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취업을 위한 도구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은 좀 폭넓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부모님들 경우에는 그래도 취업률 안정성 따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교대의 긍정적인 요소는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장점이죠. 네. 그다음에 방학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뭐 교대의 어떤 이런 측면은 우리 친구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굳이 부정적인 요소를 따지자면 네. 인구 감소에 의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또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송 보는 학생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초등학생의 일탈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서 예, 이게 교사의 위상이 특히 초등교사의 위상이 좀 하락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채용 인원 확보가 좀 어려운 지역에서는 좀 발령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 이런 것들은 그런 좀 문제가 좀 있기도 했었죠. 네, 예, 우리 친구들 좀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건 교사 위에 뭐 어떤 직업으로 갈 수 있나인데 뭐 제가 그 상담하고 지도했던 학생 중에는 초등교사의 목표보다는 교대를 가서 네. 장학사 뭐 이런 쪽에 목표를 뒀던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방 교대를 갔었고 도서벽지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네. 점수를 따가지고 지금은 실제 이제 모 지역에서 장학사 하는 친구들도 뭐 나이 좀 많은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부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나 또는 교육청 또는 교육 관련된 연구소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또 아동 문제 요즘 심각한데 아동 상담실 같은 데도 어떤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걸 친구들이 좀 알고 분야를 좀 넓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갈 수 있는 길이 꽤 여러 곳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교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속 시원히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정현 선생님께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과 입시 상담 하시다 보면은 예. 교대에 보낸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그 실은 남자 학교다 보니까 네. 그 교사, 특히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특히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담임했던 학생 중에 2009년도에 했던 학생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번 그 스승이 날 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서울에 임용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그 춘천교대를 들어갔어요. 춘천교대, 옮겼네요. 예. 지역을.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 응시할 때는 자기가 그 희망하는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그 시험 2009년도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바로 또 임용시험을 봤는데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그 친구를 쭉 제가 둘러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수했던 점.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나 앞에서도 잠깐 설명해 줬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국수, 영과
네. 그건 국수형 탐구에서 전부 다 골고루 이렇게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우수했던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제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네.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이제 그 골고루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학생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교대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간단하게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교대가 취업률도 높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이면서 또 대학이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니까 뭐 특정 영역에 좋아하는 것만 어떤 호불호에 의해서 준비하지 마시고 고른 학업 능력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로서의 인성 그리고 자질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그건 곧 단순한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그 준비가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미래의 꿈나무를 교육해야 될 멘토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갈고 닦아 수행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남들보다 모범적이고 또 좀 선행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과를 부탁해 첫 번째 시간 교대편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을지 진짜 궁금하고요.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꿀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학과를 부탁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대편입니다. 네. 그래서 의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기상대 홈페이지나 또 TBS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준비를 했다가 다음 주에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질문 올려주시고요. 이어서 2교시 시작되는데요. 윤상영의 합격 레이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